소리, 냄새 막 이런 게 너무 예민해요. 소리 냄새? 밖에 나가면 자기가 싫어하는 모든 것들이 들리고 냄새 나고 막 이런 모든 것들을 싫어하고 계속 집에만 있어요. 밤을 자거나 게임하거나. 매운탕 우리끼리 먹을 거 끓이고 얘 맞는 음식 따. 삼촌이 옆에서 누나 참 힘들게 산다. 알바를 가서 일을 한 적이 있어요. 하루를. 아들이 굉장히 느리고 아, 이 친구 안 되겠구나. 와. 저는 바깥 생활을 하면 여한이 없을 것 같아요. 인천에서 온 올해 53세 정윤숙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03년생 임교영이에요. 아, 네. 언제부터 아들이 집 밖을 잘 안 나간 걸까요? 이게 굉장히 오래된 건데 오래됐어요. 어릴 때부터도 뭐 특별한 일 없으면 집에만 있고 보통 여느 남자애들이 밖에서 어울리고 땀 흘리고 막 축구 농구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네네네네. 근데 절대 그런 거를 안 해요. 혹시 그 형제가 있나요? 네. 위에 누나 둘 있어요. 아, 누나 둘이요? 네. 그러면 남동생을 가만두지 않았을 텐데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누나가 둘이 있다는 건 꽤 활동적인 집안 분위기가 있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누나들은 활달한 편인가요? 네. 아, 그런데 이제 막내 아들이고 만 그래요. 막내 아들만 좀 조용한 편이다. 어렸을 때부터 그랬다. 이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네. 우리 아들이 지금까지 살면서 밖에 안 나간다. 얼마나 오랫동안 안 나간 적 있어요? 한 달. 한 달 정도? 한 달 정도? 한 달. 아, 와. 한 달 정도 아예 현관문도 벗어나지 않은 거예요? 아예. 야, 근데 아까 전에 영상을 좀 제가 봤더니 하루 만에 아르바이트인가 뭔가 잘렸다는 얘기 들었는데 알바는 왜 자른 거예요, 그러면 하루? 동네 가까운데 마침 이제 지원을 했는데 와봐라 그래가지고 면접을 보러 갔는데 네. 그 사장님이 일을 시켰나요? 잘하나 못하나 일까지 시켜봤는데 애가 이렇게 손을 막 발발발발 떨고 그 덩치에 비해서 힘을 잘 못 쓰는 것 같고 좀 힘들어하는 게 느껴지니까 그 우리랑 인연이 아닌 것 같다. 더 체력을 늘려서 와라. 뭐 그렇게 그런 식으로 이제 좋게. 실례지만 무슨 알바? 아, 닭튀김 시장통 안에 뭐 닭튀김집인데 아, 각종 치킨집. 튀김도 팔고 막 그랬나 봐요. 그런데 그날 밤에 와가지고 네. 버스 타고 오는 과정에서 자기가 눈물이 났대요. 눈물이 났다. 네. 나는 무슨 일을 잘 못하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그렇게 느끼고 잘 말을 하고 막 이러니까 그런 생각 가지면 안 되는데 사회생활 하는 게 얼마나 역경이 많아요. 맞아요. 별의별 일을 다 겪는데 그런 건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도 잘 이제 피부로 와닿지는 않는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제가 듣기에 24살이라고 하셨는데 졸라인데. 아들이 그 밖을 나가기 두려워하는 어려워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어머님? 일단 타고난 성격 자체가 여리고 소심하고 예민하고 밖에 나가서 이 소리, 소리. 냄새. 냄새. 그러니까 밖에 나가면 너무 많은 것들이 다 자극이구나. 이게 자극을 하잖아요, 자기를.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되게 예민한 것 같아요. 그 집 자체가 그냥 편한 거죠. 아무 자극이 없으니까. 네. 그리고 김치를 제가 사왔는데 저는 아무렇지도 않아. 근데 김치에서 세제 맛이 난다는 거야. 세제 맛. 그럼 저는 전혀 모르겠거든요. 세제 맛. 소리는 어때요? 어떤 소리가 가장 힘들어요? 소리요? 저는 어릴 때부터 가족들이랑 같이 하잖아요. 그러면은 왼쪽은 이렇게 귀를 베개로 이렇게 하고
오른쪽은 팔로 막아서 잤어요. 아, 귀를 막고 자는구나. 들리니까. 그렇지 않으면 잠을 잘 수 없으니까. 진짜 오감이 엄청 예감, 예민하다. 오감이 예민해. 잠깐 근데 아드님 졸려요? 졸려요? 네? 안 졸려요? 졸리다기보다 어지러워가지고 어지러. 평소에 또 밖에 나가면 머리가 좀 어지러워가지고 머리가 어지러워요. 지금까지 우리가 나름 또 일도 해보려고 했어요. 근데 뭔가 좀 잘 안 됐죠. 나는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네. 일을 어떻게 할 계획이세요? 저는 저 성인 되고서도 제가 좋아하는 게 뭔지 잘 몰라가지고 네네. 좋아하는 일 찾고 그거에 대해서 공부한 다음에 거기에 밖에 취업을 하고 싶었거든요. 네네. 국비지원 학원에서 편집 일을 배웠었는데 편집하는 거요? 네네. 국비지원 학원이 취업 연계를 해주진 않아서 그냥 회사를 알아보고 네. 자기소개서를 작성해서 지원서를 알아서 넣었어야 되는 곳이었는데 네. 그래서 또 여러 군데까지는 아니고 그냥 좀 넣어봤는데요. 네. 딱히 된 데는 없어서 불합격돼서 안 됐구나.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사람이 힘들어요? 일이 힘들어요? 사람이요. 사람이 사람이 힘들죠. 힘들어. 사람하고 어떤 면이 어려워요? 냄새가 나시는 분도 있고 냄새가 나는 사람도 소리가 있고. 엄청 크게 지르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면 냄새가 나지 않는 환경, 나에게 소리를 지르지 않는 환경을 찾아야 되겠네요. 이거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그러게. 세상은 쉽지 뜻대로 않지. 안 되지. 제가 우리 아드님을 보니까 우리가 한 가지 이해하고 가야 될 주제가 하나 있어요. 네. 전 세계 사람들의 15에서 20% 정도는 HSP인 사람들이 있어요. Highly Sensitive Person이라 그래서 고민감도의 사람들이 있어요. 엄청 세. 이런 사람들은 되게 냄새에 민감하거나 소리에 민감하거나 아니면 약간 이런 두 가지를 합쳐서 과각성이라고 부르죠. 어떤 것들을 더 크게 그리고 오랫동안 더 강하게 느껴요. 남들이 볼 때는 굉장히 특별한 능력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일상생활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제가 이 부분, 이런 민감성을 가지고 있는 이 아드님의 특징이 이럴 수도 있다라는 걸 미리 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야 이 아들이 조금 이해가 될 것 맞아. 같아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하니까. 한 사람이 이야기하는 내내 마치 하늘에서 태양을 보듯 이 아들이 이렇게 엄마 그러니까 쪽을 난 이 바라보면서 모습도 처음 봤어. 계속 엄마만 쳐다보는 이렇게 거예요. 쳐다보고 있어. 언제 들어오나 바라보는 그 어린 아들 눈빛처럼. 그래서 이 아들에 대한 생각으로 엄마 머리는 꽉 차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아들은 불안이 70이에요. 아이고. 꽤 높아요. 엄마에게 말하지 않지만 걱정을 하고 이 걱정을 그냥 혼자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또 한 가지 아드님이 지금 자율성이 12점이에요. 자율성이 12점이라는 얘기는 의존도가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게 많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근데 사회적 민감성이 0점이에요. 사회적 민감성이 0점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느끼는지,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상황에 이런 것을 원하는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눈치가 없어요. 눈치 없다는 얘기는 옛날부터 들었을 거예요. 안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눈치가 빠르다고 하던데요. 눈치가 빠르다고요? 그런 사람이 이렇게 느리기 어려워요. 아들이 사회적 민감성 점수 0점이라 그랬죠? 엄마 1점이에요. 1점. 그래서 아들을 못 느껴요. 와. 아들이 어떤 상태인지 걱정만 할 뿐이지 아들이 어떤 감정인지 잘 못 느껴요. 청소한 곳을 보고 얘가 애썼구나, 작은 변화가 있구나 알아챘을 거예요. 전혀 알아채지 못해요. 몰라요. 그치. 자, 그런데 자율성이 엄마는 86점이에요. 엄마는 아주 의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딱 결정하면 앞으로 쫙 가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아들이 뭘 하든지 간에 제가 볼 땐 문도 그냥 벌컥벌컥 열고 들어갈 것 같고요. 맞대. 아들은 그렇대요. 맞대. 엄마는 전혀 모르지만 그게 이 집은 말이에요. 초민감자와 초둔감자가 살아요. 이 엄마는 뭘 해도 괜찮아요. 그리고 이 아들의 속도를 못 견뎌요. 왜? 엄마는 성질이 급하거든요. 그래서 엄마가 지금 있을 땐 옆에서 도움 좋은데 이 엄마가 너무 경계를 침범해요. 네, 급해요. 그래서 이 얘기는 뭐냐? 엄마는 나에게 묻지 않아요. 엄마가 결정하는 거죠. 제가 좀 여쭤볼게요. 아드님, 엄마 그만 쳐다봐요. 네. 네. 엄마만 쳐다보니까 초등학생 같단 말이에요. 초등학생 같아요. 엄마만 바라보니까 유치원생 같단 말이에요. 네. 근데 보세요, 어머니. 어머니는 걱정하는 사람이고 이 아이를 위해서 생애를 바친 사람이에요. 이 아들이 귀해가지고 정말 혹시 불면 날아갈까 쥐면 터질까 그렇게 이 아들을 함께 여기까지 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래서 아들은 아들대로 너무나 취약한 사람이 됐어요. 엄마는 엄마대로 너무 걱정이 많은 사람이 됐어요. 엄마가 어느 정도 간섭하냐 그랬더니 다 간섭한대요. 이제 좀 나올 때가 된 것 같아요. 내가 집에서 나간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내가 독립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잘 살겠죠? 잘 살 것 같아요? 저는 저 혼자 살면은 더 잘 살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아, 그래요? 아하. 그런데 왜 안 나갈까요? 나가고 싶긴 한데 네. 아무래도 돈을 벌어서 아, 그 집을 구해야 되잖아요. 근데 아직 아무것도 안 했으니까 네. 나갈 수가 없는 거죠. 아. 그런데 이거는 결국 겪으면서 해결해 가야 돼요. 맞아. 엄마가 언제까지 그 젖을 먹일 수는 없어요. 맞아. 용기 내서 부딪히고요. 맞아요. 어깨빵도 좀 이렇게 당해야 되고요. 맞아요. 어깨빵이라는 건 뭐냐면 사회의 어깨. 맞아. 어머니 저 보세요. 어머니가 오늘 돌아가시면 이 아들 어떡하죠? 누나들이 있으니까 누나들 케어하자. 누나들이요. 누나는 문제고 누나는 문제고 그러니까 누나들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같이 사는 거? 아이. 이 늙어가는 아들을요? 어떻게 해서든지 살긴 살겠죠. 그죠? 응. 어떻게 해서든지 살겠죠. 네. 때로는 넘어지면서, 네. 때로는 부딪히면서, 네. 때로는 미끄러지면서 살겠죠. 네. 그렇게 하도록 엄마 살아있을 때 연습시켜야 돼요. 독립을 좀 천천히 준비합시다. 네. 예, 엄마가 지금부터 한 3년에서 한 5년 정도 같이 아주 힘차게 독립을 준비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 아들 집에서 청소하죠? 자기 방 청소하는 거 들어가서 또 청소하지 마세요. 먼지구덩이 속에 살아도 괜찮으니까. 일정 수준까지 올라가지 않았다 해서 내 아들이 안 한 건 아니에요. 어린아이 취급하지 말아요. 맞아. 어른 취급해주고 어른으로 서로 대해야 어른다운 말을 합니다. 네. 그리고 지금 아드님이 감각이 굉장히 민감하죠. 네. 굉장히 민감해서 제가 한 가지 좀 과제를 드릴까 해요. 감각 일기를 한번 써봤으면 좋겠어요. 감각 일기라는 건 뭐냐면 내가 오늘 어떤 소리에 민감했어. 혹은 어떤 냄새에 민감했어. 그럴 때 가장 냄새가 많이 나는 게 10, 냄새가 안 나는 게 1. 그러면 나는 오늘 이 냄새가 몇 점인지, 이 소리가 몇 점인지 한번 적어보세요. 그럴 때 어떤 때 내가 좀 평안해졌는지 그 환경을 찾는 거예요. 지금 민감화돼 있는데 둔감화 과정을 좀 거치는 걸 했으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네. 서로 어떻게 협력해서 아들이 앞으로 걸어가게 할지 잘 구상해 주시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